네, 앞서 저희가 시장 특징들 좀 다뤘고요. 시장 전반적인 지표도 좀 보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느 순간에 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는 그렇게 아주 특징적인 것을 찾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요. 네. 뭐가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시장 뭘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예, 어쨌거나 뭐 이번 3월 뭐 여느 때 다른 달에 비해서 네. 이벤트도 많았고 음, 어떤 뉴스도 많았고 정책적인 변수들도 크게 작용했고 네. 상당히 뭐 한마디로 변동성 장세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계속 숨가쁘게 뭐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조금 숨고르기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마 4월 가면은 3월 달에 부딪혔던 황소들과 곰 진영이 그냥 자신들의 뷰를 갖다가 그대로 고수하면서 한번 연장전으로 한번 가서 한번 붙어보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지금 시장 위치 한번 점검해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죠. 지금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한 선, 고점끼리 연결한 선 이 선에 이렇게 갇혀드는 중인데다가 주간 일목균형표상의 요 아래쪽에 검은색 기준선 이게 뭐 31,600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또 전환선 있고 한데 한 뭐 1,000포인트 안에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뭐 방향을 잡을 것 같고 조금 더 보자면은 이 안에서 계속 좀 꾸물거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뭐 지금 위쪽으로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기술적으로 갖다 대는 근거를 이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기 위한 진통이다. 이 과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순전히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뭐 펀더멘털이 어떻고 경기 침체가 오네 마네 뭐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리네 마네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지금 이거는 그렇게 돌려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이 이제 황소 진영의 얘기고 그러나 이게 또 결국 실패하면 한 번 더 아래쪽으로 간다는 또 곰 진영의 얘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끊어놓은 선들에서 이 점선들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 보이시고 빨간색은 지지선 역할을 하다가 깨졌더니 다시 올라갈 때는 또 저항선 역할을 하고 조금 더 의미 있게는 이제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새롭게 형성된 저점과 고점끼리 연결한 선 결국 이 안에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4,000포인트 중심의 공방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보자면은 나스닥은 코로나 때 올라왔던 거 다 돌렸다. 기술적으로 조정은 다 채웠다. 이 말씀은 늘 드려왔었고 네. 어떻게 보면 뭐 11,400 내지 500 요 중심으로 해서 좀 갇혀드는 뭐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거 제목 잘못됐습니다. 예, 제가 못 고쳤네요. 네. 뭐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2년물 국채 수익률이죠. 이거 2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예, 네. 2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 이 안에서 조금 이제 아래쪽보다는 위로 좀 갈 가능성. 지금 한 며칠 나스닥이 이렇게 한 이틀 동안 이렇게 힘들어했던 게 이 시장 금리가 다시 좀 살짝 올라선다 하는 부분이 그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보시면은 FOMC 당일날 이쪽에 이렇게 음영 처리했던 것은 결국 금리 상단이 5%까지 갔던 그날임에도 불구하고 7월 FOMC에서는 5% 이하 쪽의 확률이 58%나 되는 이 상황이었죠. 이게 FOMC 당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마감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오히려 현재 5%나 아니면 추가 25p 더 할 이쪽의 가능성이. 그러니 여기에 대한 정책 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의 전망과 배팅도 네. 하루하루 이제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뭐 달러도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달러 강이었던 것이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다 보니 그때 코로나 국면에서 달러를 막 찾아 헤맬 때 그 레벨 얼추 달러 인덱스 기준 한 102 정도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정말 99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이중바닥 나오느냐 하는 뭐 그런 정도.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술적 관점으로 이렇게 차트 들여다보는 사람 눈에는 자꾸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예, 우리 선물. 10년 국채 선물입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역회된 숄더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역회된 숄더가 눈에 들어오고 여기서 또 큰 장을 갖다가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넥라인을 열고 결국 책에서 말하는 목표 가격까지 가졌으면 싶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전망은 얘도 이 이동평균선 요 사이에서 네. 좀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일진일퇴 공방을 쉽게 하는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왠지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이 패턴이 조금 이렇게 신경이 쓰여서 저 얘기는 국채 선물의 상승 가능성, 좀 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 우리 국내에서도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 뭐 이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증시도 보고 이렇게 뭐 국채, 그러니까 네. 채권 시장도 보고 하는 거는 주식 투자에 도움되라고 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4월 사실 3월은 2차 전지 주의 시장이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 좀 빠지는 듯하다 다시 오르고 워낙 수급이 좋다 보니까 이 시장을 어떻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봐야 될까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고 네. 뭐 시장에서는 수급이 깡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어떤 재료보다 수급이 강하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예. 네. 자, 그래요. 뭐 2차 전지 산업이 앞으로 성장성에 있어서나 향후 어떤 그 업계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가 그야말로 어떤 혁명적이다. 이게 기대할 만하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봐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LG 에너솔루션이든 삼성 SDI든 네. 등등 해서 진짜 실체가 있고 뭔가 좀 말이 되는 기업들이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일부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 2차 전지를 언급하는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거나 신뢰하지 않고 들으실 것 같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이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십시오.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이죠. 이게 월간 추이입니다. 네. 2007년, 2008년 시세 한번 확 내고 확 했다가 저 또 2011년에 또 엄청난 장이 한번 왔었죠. 이게 그때 65만 원도 넘어갔던 주가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한 13만 원 하네요. 네네. 자, 요거 그때 뭐 태양광 엄청난 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던 굉장히 좋은 뭐 그리고 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게임주입니다. 잘 아실 만한 게임주인데 월간 추이입니다. 2021년 재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저랬다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저 요거는 어느 바이오 주식입니다. 무슨 삼국시대 나라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그 바이오인데 저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걔들하고 지금 2차 전지는 달라 그러실 거예요. 네, 네. 그러실 것 같은데 테슬라 때도 그런 얘기는 하셨고 셀트리온 때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판단은 어느 쪽 케이스로 갈 것인가를 딱 판단하시면서 우리 개인 네. 투자자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본다면은 또 제일 앞에 봤던 그런 어떤 한 번 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때 이제 진입 시점을 갖다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과거 케이스를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쏠림이 있으면 항상 되돌림은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봐야죠. 아무튼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2차 전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